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 환경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내리는 종목이 왜, 그리고 그 안에서 오르는 종목도 궁금합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대지수 하락이긴 하지만 하락폭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라는 이야기까지 가능한 1시에서 2시 넘어가는 구간일지 시장 이야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질문 차이호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선물 외국인 매도, 특히 선물 쪽에서의 매도 오전부터 보시면서 괜찮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큰 틀에서 그리고 BOJ 소화한 지금 구간입니다. 괜찮다, 지나가는 바람이고 크게 우려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단순하게 지나가는 바람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나눠서 구분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그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밑꼬리를 달고는 있습니다만 16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선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조금 더 60일 이동평균선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건데 그게 이제 한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기간과 가격 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일단 15만 원대에서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간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 하이닉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었다가 주 후반 정도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요걸 팔고 그때가 산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일단 그냥 보유하는 개념으로 보고 추가로 사실 분들은 좀 그렇게 보시고요. 전반적인 시장은 지금 현재 딱 공교롭게도 BOJ 회의가 끝난 이후에 조금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일단 BOJ에서 그 일본이 YCC, 그러니까 금리를 밴드 안에 묶어놓는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포기를 했으니까 플러스 금리를 올랐게 되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강해져야 합니다. 일본의 통화 가치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의외로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제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상황을 이해한다라면 그동안 일본이 YCC를 해제한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배팅하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이 오늘에 있다라고 보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는 다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 정상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일본과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한테는 악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좀 상당 부분 들어와 있을 것으로 미뤄지는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도 악재지만 채권시장도 악재입니다. 채권시장도 악재가 된다면 결국 지금 현재 부동산 PF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엔화 강세, 우리와의 산업의 그 중복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금 시장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서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당장 지금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태풍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과 같은 거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자리가 좀 쉬어가야 될 자리에, 더군다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외부 변수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쉬어가는 것에 방점을 찍긴 하겠습니다만 쉬어갈 때 조금 깊게 쉬어가는 업종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거기서 다시 올라갈 때 힘이 떨어지는 업종도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고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조금 더 깊이 있게 잠시 후에 뜯어보겠지만 깊게 길게 쉬어가는 업종군이 반도체가 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이게 지금 오늘 3%대 정도 하락한다라고 보면 조금 생각을 우리가 조금 약간은 보수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 원래 주식시장에 있어서 피터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유연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 제가 엔비디아나 HBM이 끝났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뭐 산업이 그렇지만 그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면 주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건데 그 변동성이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더욱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잠시 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대선 본부장님의 의견도 살짝 들어보고 갈게요. BOJ 측면에서 조금 더 뜯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소화가 되고 있는 건지 상당 부분은 선 반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헷갈리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반대쪽으로 보면 엔저에 눌렸던 쪽은 또 기대가 이런 생각도 함께 들거든요. 어떻게 소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FOMC 앞둔 그 구간에서 흐름까지 같이 봐주신다면요. 일단 수년 만에 기조가 조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캐리 트레이더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체크는 해야 되긴 하나 너무 큰 어떤 리스크가 지금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수급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변수는 복합적으로 좀 이유가 많이 몰려져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는 있긴 하나 GTC 2024 끝으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불안 심리도 있고 또 이제 반도체가 약하다라고 하면 그 외에 대체를 해줄 만한 어떤 섹터가 좀 있었어야 하는데 뭐 대체해줄 만한 섹터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여야 하는데 지금 2차 전지도 투심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러니까 투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매도세가 매도세를 좀 일정 부분 불러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좀 시세가 나왔었던 반도체 IT를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좀 조정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엔화에 대한 기조 그에 따른 국채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 당연히 중요하나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지금 중요한 건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만에 하나 정말 이제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최근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변동성은 보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변동성을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는 타이밍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OMC가 핵심 포인트라면 본부장님 목요일 새벽에 나오잖아요. 내일까지는 보유자분 아니면은 보유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최선의 선택은 일단은 관망이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반도체 IT를 기준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애매한 위치에 지금 매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지고 가자니 여기서 밀리면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를 벗어나서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 위치에 아마 많이들 지금 보유하고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는 절반은 줄이시고 목요일 이후에 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또 이번 주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은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매도세가 없다면 그때 다시 채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수가 100주라고 하면 50주는 일단 덜어냈다가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지금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따라하기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변수들이 하방 쪽으로 나오고 있으니 저는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을 반도체 IT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반도체 IT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긴 하나 일단 수급적으로의 주가의 이 상승 하락 변동성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마침 5위 저희 키워드 이제부터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아래쪽에 반도체 포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략 중심으로 오늘은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효과가 끝인 걸까? 궁금합니다. 키노트 스피치가 지나갔고요. 물론 애널리스트 데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도 앞서 들으셨겠지만 곧 나올 겁니다.
트리거라고 할 만한 요인은 있습니다만 점점점으로 이어가 볼게요. 차 의원님, 앞서 경계감 이야기 좀 해주셨잖아요. 앞서 본부장님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그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때 초창기부터 쭉 끌고 오신 분들 말고요.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이 좀 단가가 높으신 부분은 대응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 기준으로 지금 선택권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제 기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저희가 뭐 명확한 뭐 각각의 기준이 다르겠죠. 제가 그동안 이제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면서 이제 큰 기준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HBM과 GPU가 없어서 못 파는 거고 이것도 결국 과잉 생산이 들어가는 것이 내년 정도일 테니 빠르면 우리 MTN 시청자분들은 여름쯤에 빠져나오자. 어차피 성장세가 멈추는 건 아니지만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나오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우리가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마이크론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명확히 봐야 될 것은 결국 저희가 얘기했던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매출로 일어나는 과잉 생산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쟁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타났다가 그들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올 여름까지는 여전히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에 집중할 필요는 있다. 그것들이 돈을 버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경쟁자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이제 불안감을 주는 건 사실이죠.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커피숍이 잘 되면 주위에 그 커피숍을 보려고 부동산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거기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커피숍을 차리게 되면 결국 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올 하반기 내년 초다라고 본다라면 그래도 여전히 내 커피가 팔리고 있으니까 꿋꿋하게 저는 버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여기서 조금 더 벌리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CX라든지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은 이제부터는 탄력이 더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HBM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들로서 좀 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지금 틈새 전략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이것 좀 더 해서 이제 액침 냉각이라든지 유리 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들은 여전히 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점점 방망이를 짧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일단은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파장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출렁거림은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각오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관점 결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조심할 때 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해주셨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고요. 저희 4위, 3위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반도체 끌고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반도체와 같이 가던 쪽은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쪽에서 반도체 끌고 시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전엔 이 궁금증이 크셨을 겁니다. 와, 로봇 강하네. 반도체 AI 쉬고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잠깐 갈까? 지금 같이 갈까? 이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 또 풀어가 볼 겁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대체에 대해서 찾아야 되나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일단 지금 이번 주에 있을까요? 보이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로봇은 그러면 이기고 네.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안제로 저희가 봐도 될까요? 대안이라기 보기보다는 일단 이슈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로봇 관련한 분들을 다 이사진으로 구성을 했고 또 레인보우틱스에서도 이제 대내 이사를 또 삼성전자 임원진 출신으로 이제 또 결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로봇주들 특히 그 가운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엔젤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신규 상장을 좀 준비를 네. 하고 있어요.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공모가 밴드를 이제 넘어서 2만 원부터 지금 상장가가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로봇주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두 가지라고 했는데 세 가지겠네요. 일단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제 엔비디아에서도 우리 로봇 할 거야.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덩달아 가면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어떤 섹터의 순환매 혹은 차익매도 실망매도 물량이 지금 로봇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로봇주가 뭐 주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을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스케줄, 네. 그러니까 일정 관련한 어떤 수급 플레이가 가능하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는 지금 섹터이다 보니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의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조금 이제 빠르게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강했다 그래서 대안주로 보시기보단 며칠 정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발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본부장님 20일 삼성전자 주총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언제나 로봇에 대해서 큰 모멘텀이 나왔던지라 그러면은 오늘이 시세의 막바지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제 따져보자면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항상 세론 뉴스로 작용을 네.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어떤 공격적인 이슈를 좀 전략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주총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차익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면 저는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대로 이제 계속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부장님 지금은 다 확인하면서 천천히 가도 나쁠 게 전혀 없어요 라는 메시지 계속 주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변화 조짐이 나오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요.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자체는 사실 로봇이긴 한데요. 반도체 AI 쉬어가는 와중에 대안제로서의 흐름을 찾는 노력이 시작해서 계속 이어질까가 큰들에서 궁금하고요. 그 가운데 로봇의 메리트 더 있나요? 또 궁금합니다. 일단 그 흐름들이 이어져 왔죠. 그러니까 이제 HBM이 주도를 했고, HBM이 주도한 이후에 우리가 앞서 얘기한 온디바이스, CXL, 액침 냉각까지 왔고, 이제 로봇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뉴스에 따라서 움직여 왔었던 건데, 로봇이 참 저도 애매합니다. 로봇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저도 영화를 본 세대라서 이제 로봇 그러면 일단 탁 사이버 로봇이 생각이 나면서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주식시장은 막 복잡한 것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움직임이 빠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본다라면 로봇이라는 게 당장 이제 나중에 정말 비서 로봇, 청소 로봇 다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의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음식점에서 로봇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뭐 일부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대신 로봇이 대량으로 쓰이는 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웬만한 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영화상에서 보던 뭐 사람 형태를 닮은 로봇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좀 먼 미래다. 따라서 저도 이제 로봇주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 대한 의지가 좀 그나마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삼성과 협업한다 그래서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익이 나는 회사지만 당장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삼성이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고전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먹거리로서의 대안,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셔야지, 이게 지금 당장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작년에 가장 강했던 로봇주 중에 하나가 유일 로보틱스죠. 유일 로보틱스는 여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체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더 이상 매출이 안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참고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도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로봇도 한 테마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성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다시 새로운 시세를 내지 못한다라면 이것도 이벤트 드리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멘텀으로 강력한 시세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요. 삼성전자의 주총 이벤트 그 이후까지 시세의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보자. 이렇게 조언 주셨습니다. 그러면 3위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반도체 AI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의 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 전력. 어디까지 설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원전까지 필요해. 이 논리로 계속 사이클이 돌고 있던 섹터입니다. 전력 수요 급증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AI가 쉬어가면서 오늘도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네. 원전도 사실은 정말 강한 종목 중에 오늘 하나였고요. 전력기기 동반해서 최근 추세 좋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이렇게 쉬어간다면 계산법 달라지게 되나요? 아니면은 또 각자의 논리로 갈 길을 갈 수 있는 자리일까요? 일단 오늘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제 시초에 좀 시세가 나오고 나서 수급의 부재 때문에 좀 밀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투자를 해도 괜찮은 쪽은 원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도 이제 계속 복잡한 부분은 뭐냐면 RE100이냐 CF100이냐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RE100과 CF100의 차이점은 원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RE100은 원전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CF100은 이제 원전이 포함된 에너지 형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CF100이어야 합니다.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어떤 공장을 돌리는 전력 에너지를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고객사들은 전체적으로 아리백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재 생태계를 보면 원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 원전을 통해서 부품을 만들었는데 빅테크 기업에서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또 이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원전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북미와 유럽은 아리백이 가능하냐? 네. 그들의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의 조건이 우리보다 워낙 지금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신재생 에너지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2022년, 2023년도 태양광 풍력 원전 기가와트를 비교를 해보니까 1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플러스 풍력이 거의 이제 원전보다 훨씬 지금 많은 생산량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는 아직은 다른 에너지원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원전주들은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작년과 재작년처럼 뭐 원전하면 다 같이 올라오던 시대라기보단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것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공약주로 그래서 원전주를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력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실 종목 고르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원픽으로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 저희 키워드 살펴보고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2위로 저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위 저 PBR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쪽 많습니다. 외국인 쪽에 매도세요. 그런데 금융주에 대해서는 삽니다. 전체 분위기 먼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위원님 슈퍼 주총 위크라고 하잖아요.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주총 있으니까 더 봐도 돼요라는 조언도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금융을 사요. 금요일 날 여러 주총이 금융 섹터에서 이어지고 있던데 그러면 여긴 모멘텀 더 남아있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일단 1,000억 1조 운영하는 펀드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운영하는 개인들이 운영 방식이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몇백억 금융주를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2,000만 원 운영하면서 1,000만 원을 금융주를 산다? 엄청난 부담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주총이 끝난 다음에도 지금 나오는 게 이제 4월 이후에 이제 PF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부터 우리은행이 이제 홍콩 ELS 먼저 이제 선두로 이제 배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아직 이제 만기가 이제 순차적으로 도래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저는 선뜻 손이 잘 안 나가는 상황에 이제 배당 매력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통 저도 외국인들이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좀 더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산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이제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섹터를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산다. 그러면 땡큐인데 외국인들이 사는데 나는 손이 안 나가. 그리고 내가 샀는데 외국인들이 안 사. 그러면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저 PBR 관련주들을 산 것은 영국계 자금이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또 손바뀜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조금 근데 내가 길게 보겠다라고 그 포트폴리오를 몰라도 내가 트레이딩을 이걸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아이디어, 수급적인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한 종목 이안에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부터 기아, 네. 저 PBR에서 저희가 일단 묶어서 갑니다. 오늘 배당락입니다. 현대차는 배당락 이겨냈는데 동생은 못 이겨내고 있어요.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흐름을 활용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흘러가야 될까요? 활용이죠. 활용입니까? 네. 일단 현대차보다는 좀 속상하게 됐죠. 네. 속상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배당락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도 만약에 오늘 이런 현상이 안 나오고 가파르게 올라가도 고민이고 참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고민인데 맞아요. 저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명분, 실적이라는 것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살까 말까 하셨던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신에 오늘 이제 뭐 배당락이 되었든 아니든 조정이 나온 첫날이기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
이제 여기서부터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기간 조정 구간 안에서의 조금 낮은 가격대, 뭐 예를 들면 저는 11만 5천 원 부근, 5천 원에서 6천 원 부근에 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천천히 매수하는 것은 찬성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더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만 정말 짧게 보고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짧게 갈 수 있냐면요. 초전도체입니다. 위원님, 간략하게 이 관점으로만 보겠습니다. 정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조정이 장기화된다면 계속 살아서 거래 대금을 흡수하는 주체가 초전도체가 될까요? 열풍 이어질까요? 짧게만요. 초전도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지 또 한 가지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초전도체가 어제까지 이제 감사 보고서가 이제 다 제출이 됐고 적정 의견이 나왔어요. 이제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의견은 크게 우리가 적정, 한정, 거절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 회사가 우량하냐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예요. 우량한 게 아니라 회계 기준을 잘 지켰으면 적정, 회계 자료에 접근할 수 없으면 한정, 회계 자료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 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계부를 잘 썼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억 적자였다. 집안의 재정이 적자였어도 가계부에 정확히 기록하면 적정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회사 운영도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여기 투자한다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만 정리 받아봤습니다. 원픽 듣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예고해 드렸습니다. 오늘 원전 쪽에서 기술력을 가진 쪽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는 힌트.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원픽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BHI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오늘 사실 이제 음봉이 좀 길게 나오고 있어서 불편하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생겼다면 저는 이 BHI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원전에서 설계를 좀 생각한다면 한전 기술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설비를 고려하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전 기자재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BHI나 우진엔텍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저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 BH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종가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는 필요하고, 만약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목표가를 12,000원을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BHI 오늘의 원픽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랭킹장 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랭킹 5 꾸려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